할 것 같고, 그러면 또 동료들이 또 저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동료들이 그냥 저를 이제 알아채기 전에 제가 그냥 일단 회사는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저는 이제 마음을 먹었죠. 이제는 하루 서너 번씩 약을 먹고 있음에도 사흘이 멀다 하고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어지럼증이 심해진 장정일 씨. 두렵다기보다도 제가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되죠. 나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게 예를 들면 차라리 이 고통을 없는 어떤 다른 어떤 세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메니르병 환자 수는 7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4년 전에 비해 무려 40%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 약물로 잘 조절이 되는 분들은 약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 끊고 사용하고 하면서 경과를 계속 관찰하면서 보는 거고요. 그러다가 발작이 심하지 않고 그대로 쭉 유지되시는 분들도 있고, 약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이나 주사 같은 거로 이용해서 고실 내 약물 주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간 꾸준한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던 양영분 씨.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이명, 청력 손실 등 메니에르의 대표적인 증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영분 씨에겐 귀 속에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미로 절제술을 실시하기로 했다. 화학적 미로 절제술의 원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주사기를 통해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라는 약물을 귀 속에 주입하면 약물이 점차 뇌 안으로 들어가 뇌 림프액을 만들어내는 유모세포를 파괴시킨다. 쉽게 말해 림프액을 만드는 세포를 일부 파괴해 림프액의 생성 자체를 줄여주고 전정 기능에 손상을 일으켜 어지럼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한 번 수술로 약 88% 정도의 환자에서 이 병에서 해방이 돼서, 어지러운 증상에서 해방이 돼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합니다. 삶의 질도 우리가 쭉 추적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환자가 시술 전과 비교해서 64% 정도의 삶의 질 향상 스코어링을 보이고 있어요. 이 년 전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 잃어버렸던 소리를 되찾았다는 이재석 씨. 지금 인공와우는 지금 어디 쪽에 있습니까? 이쪽에 가 있죠. 아, 뒤쪽에? 네. 여기 있구나, 여기. 어느 날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찾아와 왼쪽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기까지 그는 오랜 시간 메니에르 병을 앓고 있었다. 운전 놓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시동이 탁 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크락션 눌러봐도 크락션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소리 안 들려. 이제 이거 이상하다고 이제 와서 이제 병원에 이제 바로 갔더만 돌발성 난청이라는 거예요. 어지럼증으로 고생하는 동안에도 이재석 씨는 전화국에 근무하면서 많은 발명을 했고 덕분에 제1회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메니에르로 인한 청력 손실과 함께 돌발성 난청까지 찾아오자 더 이상은 직장에 다닐 수 없었다. 안 들린다는 거는 내가 이때까지 30년 넘게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듣고 판단하는 직장에 근무를 했는데, 통신회사에 근무했으니까 듣고 판단하는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주특기, 쉽게 말해 듣고 판단하는 능력이 그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살 방법이 없잖아요. 한때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정도로 상실감이 컸다는 이재석 씨. 인공와우 수술 후 혼자서 언어 재활 훈련을 하고 6개월여 만에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는 상태를 회복했지만 어지럼증은 아직도 그의 곁을 맴돌고 있다. 꿈에서도 생각하기 싫은 병이 어지럼증이에요. 아주 인간으로서는 진짜 참기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놀이동산의 기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빠른 회전을 통해서 긴장감과 재미를 선사하는데요.
이렇게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타고 나면 땅에 내려와서도 잠시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것은 사람의 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귀 속에는 소리를 듣는 데 관여하는 달팽이관과 함께 신체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정기관은 다시 세반고리관과 이석기관으로 나뉘는데 반고리관 내의 림프액과 이석기관의 작은 돌들이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전전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돼서 평형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인체 곳곳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전정기관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심한 어지럼증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늦은 밤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 거의 탈진 상태로 119에 실려왔다는 원영희 씨. 원인은 어지럼증 때문이었다. 어떠세요, 지금? 빙글빙글 돌아요. 지금 빙글빙글 돌아요? 거꾸로 섰는 것 같고. 거꾸로 섰는 것 같고. 보름 전 어지럼증은 갑자기 찾아왔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아이고, 어지러워. 이게 처음에 그 저녁을 먹고 나서 좀 속이 거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막 치기에 가끔씩 가다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토해요. 어지러워서 걷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누가 붙잡아도 비틀비틀하고. 예. 뭐 전혀 걷지를 못해요. 체한 것처럼 속이 더부룩한 느낌과 구토는 어지럼증 환자들이 호소하는 공통적인 증상 중 하나다. 그래서 원영희 씨는 지난 보름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어지럼증과 구토는 나아지지 않았다. 대체 원영희 씨에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 뜨시고 두 쪽 다 이쪽 눈도 떠보세요. 고개만 돌려도 고통스러워하는 원영희 씨. 아유, 어지러워. 예. 하지만 문제는 어지럼증만이 아니었다. 이쪽만 당겨지고 이쪽은 안 움직이시고. 눈 한번 떠보실래요? 감아보세요. 꽉 감아보세요. 이쪽은 거의 안 감기시고. 심해지지 않게 항생제. 뿐만 아니라 오른쪽 귀에는 진물까지 잡혀 있었다.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안면 신경에 옛날 우리 수두 바이러스 있잖아요. 수두를 앓으셨던 분들의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분포하다가 안면 신경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청각 신경하고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 신경까지 같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비가 온 경우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신경 어딘가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보통은 안면신경만 감염을 시키지만 드물게 전정신경, 청각신경까지 감염돼 청력과 평형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원영희 씨의 평형 기능은 어느 정도일까? 찍지 마시고 제가 잡아드릴게요. 앞에 보고. 어지러워. 아이, 잠깐만. 균형을 잡기는커녕 서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평형 기능에 문제가 와 있었다. 평형 기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발성 마비가 온 경우는 회복이 굉장히 느린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주일 후 다시 만난 원영희 씨. 귀의 붓기와 염증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눈과 귀에 온 마비는 여전해 보였다.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운 건 어지러워요, 여전히. 이쪽으로 이렇게 다 들어놓지, 이쪽으로. 가장 큰 문제는 평형 기능.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혼자서 걷는 건 불가능하다. 병명도 모른 채 보낸 보름의 시간이 회복을 더디게 하는 이유가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안면마비 증상이 생기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뇌 근처에서